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하루도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도 아침 시황 브리핑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절상고시 영향에 1,300원대 초반을 유지했고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락에도 안정된 금리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펙의 감사한 의견들은 유가 하락 등 대외 변수 자체는 무난무난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50 종목 교체가 내달 이뤄질 예정이죠. 일단 거래소 규정으로 지난 4월 주가 폭락 사태 종목들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편입 편출은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되고요. 편입된 종목 코스피 200에서는 다음과 같고 코스닥 150에서 편입된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관심 종목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본다면 편입된 종목 위주로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이 편입과 편출 뭐냐? 말 그대로 지수의 구성 종목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의 추정펀드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편입되는 종목은 수급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편출되는 종목은 지수 추정 펀드에서 편출되어 투자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특징주 체크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이 쉬어가면서 그 이외의 종목들의 수급의 온기가 전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종목들이 다수 급등하면서 종근당부터 시작해서 마크로젠, 보로노이 제넥신, PCL 제일약품 아미코젠 등등 상승폭이 매우 높았고 특히 신규 상장주를 중심으로 중소형주의 틈새 시장이 형성되었어요. 신시웨이, 한싹, 스톰테크,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등등이 있었는데요. 다만 신규 테마의 경우 지속률이 조금 낮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게 뭐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에코프로 머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위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 연기금이 코스피 매도에도 불구하고 11월 들어서 가장 의심스럽게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었는데요.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역시 상장 이래로 쭉 내려오다가 코스피 지수 반등과 함께 매우 비슷한 모습입니다. V자 반등 올라와주고 한번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와준 모습인데요. 지금으로서 가장 확률 높은 지지밴드를 그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46,350원부터 47,650원을 1차 지지밴드로 볼 것 같고요. 이미의 가상 지지선, 그러니까 조금 약하더라도 지지를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은 59,400원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겠죠. 그렇다면 한 주 정도 정찰병을 세워봤다가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고 내려온다면 46,350원, 47,600원 이 구간을 알람을 설정해 두셨다가 지지받는 모습 계속 보여주네 라고 하신다면 이때부터 신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 드렸던 주식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수급 빈집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의 종목이 아니라 최근까지 쉬었던 종목, 섹터 이 빈집은 쉬운 매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평가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왔거나 소외되었던 섹터들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처럼 지금은 상승을 유행처럼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을 따라가다가 매도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투하하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항상 유의하시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대중의 관심을 받기 직전 타이밍, 주가가 오르기 직전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올랐다가 눌리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적합하지 지금처럼 많이 올라온 상태, 이제 막 주목받고 거래량이 터지는 시기, 고점에서 터지는 시기에서 진입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슈카월드에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 사장님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슈카월드에 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마음속으로부터 감사하게 소속 아티스트 분들 못지않게 감사한 분들이 저희 회사 주주분들이에요. 진짜 진심입니다. 슈카 형이 이야기하죠. 예전에 저도 있었습니다. 많이 올라서 감사하게 팔았던 박진영 사장님이 말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진짜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타임이다. 정말 저에게 여윳돈만 있었으면 전 정말 무조건 저희 회사 주식 삽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JYP 주가를 또 안 살펴볼 수가 없죠. 11월 19일 일요일에 제가 분석 자료를 전달 드렸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2년여간 매우 길고 건전했던 상승 추세
추세를 보여주었죠. 실제로 투자연구소에서도 스터디하고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일단 엔터 업종의 경우 본격적인 성수기 초입 국면 3월 말부터 여름 7월 8월 주가 최고점 달성한 상태 이후로 약 플러스 38%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38% 조정을 받은 거죠. 과거 패턴이 보통 이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 마이너스 28%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꽤나 큰 조정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봉 추세에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었던 하늘 색깔 제2 주요 이평선 1회, 2회, 3회, 4회 모두 지지 성공 후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줬던 원동력 힌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박진영 사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한 그 타이밍, 바로 5회째에 도달하는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즉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였죠. 일봉으로 자세하게 보면 가격으로 표기했을 때 89,200원이 바로 그 지지선 바로 위였습니다. 안전마진 바로 가까이에 붙어있는 가격대에서 예측 가능한 반등의 폭은 7%에서 9%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로 제시해드렸었는데요. 왜냐면 실제 이 구간에서 반등이 1회, 2회, 3회 일어났을 때 8%에서 10% 내외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제 주요 이평선 보이시면 1회, 2회 꼬리가 정확히 닿고 내려온 모습이죠. 실제로 누군가는 이 JYP 엔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드라이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수적인 반등의 폭을 7에서 9%로 제시해드렸었죠. 만약 설령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77,700원 그리고 63,200원에서 67,400원이라는 제2의 수, 제3의 수까지 고려를 해두었기 때문에 회사의 내재 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들이 어떤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되느냐까지 대비해두고 있었죠. 실제로 JYP 엔터 1봉 89,200원 안전마진 가격 바로 위에서 플러스 10%까지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구간이 꽤나 강한 저항으로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102,500원에서 105,000원 이 구간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신규 진입은 조금 힘들다 하지만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대부분의 물량은 청산화돼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의 상승은 도모해볼 수 있다. 뭐 만약에 내려간다면 당연히 익절한 물량 제외하고서 나머지 물량 청산을 또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한전 공기업 최초 임금 체불 예정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임어군란 이후에 공공기관 사상 최초로 임금 체불을 한다고 합니다. 임어군란이 언제죠? 1882년이었네요.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140년이나 더 된 이야기죠. 일단 한전은 공기업이고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서 직원분들이 투잡 수리잡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임금 체불이 지속된다면 직원분들이 조금 힘들어지겠죠. 한전 부도 처리되려나? 다가오는 12월 회사 만기채 이자 지급 및 사채 발행원도 초과로 올해 수선비는 회수했고 그 금액도 모자라서 회사 채권 이자 주려고 임금 체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만약 정말 임금 체불되면 국장 돈 빼라. 한국 시장에서 돈 빼라는 거죠. 임금 체불 후 한 달 뒤면 이자 갚을 돈도 없어서 디폴트 선언 될 테고 파산 선언이죠. 그러면 채권 시장 순식간에 망가지고 레고랜드 사건은 우습게 보일 파도가 올 듯. 일단 임금 체불되면 바로 글을 올릴게 라고 블라인드에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한전의 부도가 일어날까요? 일단 한전에서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본사 조직 20% 축소 등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한전 건물도 내놓고 임금도 다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은 좀 확률 낮은 시나리오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1년치 전기 요금부터 급여까지 기재부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상 가능한 부분은 성과급 대폭 조정일 듯 하죠. 하지만 이 부분이 노이즈인 것은 맞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사항 발생할 경우에 브리핑 바로 드려볼게요. 자, 코스피 일봉 어디까지 왔나요? V자 반등 이후에 한 번 쉬고 올라와서 고점 거의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그 근거는 파란 색깔 외부 추세선이죠.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었을 때 실제 심리적인 저항, 기술적인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치는 2535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해당 구간 도달 후에 한 번 더 지지받는 모습,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려면 2458에서 2490포인트 이 구간을 지지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겠습니다. 현재 주요 이평선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좀 있긴 할 거예요.
주가가 본격 회복세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평선부터 꼬여있는 이평선부터 정배열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ADR 수치를 좀 볼까요? ADR이란 20거래일 동안 상승 종목 누계를 하락 종목 누계로 나눈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고 증권시장 내에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크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열권이냐 바닥권이냐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코스피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120% 이상까지 올라와 있어요. 보통 120% 이상이면 과열권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실제 해당 구간에 도달했을 때 오버슈팅이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 내려갈 확률이 좀 높죠. 반대로 ADR이 80 이하 75까지 떨어지면 침체되어 있구나, 공포 구간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공포에 사서 환희합한다 라는 것을 적용한다 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은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죠. 코스피 ADR이 135까지 치솟았으니까요. 그렇죠. 코스닥 AR은 122.39입니다. 역시나 과매수 초입 국면에 위치해 있죠. 물론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지만 한 번에 확 내려감, 그렇다는 뜻은 폭탄 돌리기 시장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늘 침체 구간에서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분할 매도한다. 이것이 아주 쉽고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상승 종목 수가 늘어나는 게 수급 온기가 확산되고 있나? 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수 흐름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에 수급이 베팅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 많이 내려온 종목들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500선 중반의 기술적 저항 근처에 코스피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반발 매수세 국면이 마무리된다면 펀더멘탈이 좋은 훌륭한 개별 업종의 모멘텀에 좀 더 주목이 가능한 시장이 올 것으로 보고 다시 주도 업종 중심으로 시세 흐름이 재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마감 대응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은 하락장일 때 빛을 발휘한다고 해요. 상승장에서는 너도 나도 만인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락장에서는 원칙을 지킨 자만이 빛을 발휘합니다. 항상 초심, 원칙을 지키며 건전한 주식 투자를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유한타증권 신규 기존 고객 스타벅스 증정 이벤트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중복 참여 가능하니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기프티콘 얻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셔서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